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얘기하기 사전에 자꾸 송 작가는 연임 반대다. 송 작가는 반 이재명이다. 뭐 이런 류의 악플을 다시는데, 저희는 정말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쓸쓸히 왕따 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원해온 방송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편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거나 그 반대편에 서겠어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성공,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대권 가도 그리고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소리 없이 노력하고 있는 방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게요. 지난번에 뭐 병리평 관련한 그 얘기 있었을 때도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아니 결과는 똑같이 어떻게 나오든지 할 건데 쉽게 가려면 병리평을 가는 게 낫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쉽게 가려면 병리평이 낫고 저희는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제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럼. 그 결정을 저희는 지지할 거고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는 쏙 빼고 조중동 기레기 같이 자꾸 얘기를 퍼뜨리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2기 국회의 어떤 민주당의 활동과 차기 정권에 대한 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리고 여기도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시겠다 그럼 저희는 응원. 그럼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무슨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니까요. 저희의 목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게 그렇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원이 없을 것 같아. 나라가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니 이재명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시와 경기도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살기 좋아지고 싶다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표준이 돼서 앞으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대국민 서비스 행정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매뉴얼로, 거지. 그치. 매뉴얼로 그냥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어. 우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대표 연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관련된 국회의장 관련된 것들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삼역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삼역이 중요해요. 차기 민주당 당대표, 차기 원내대표, 차기 국회의장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내대표 부분인데요.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적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 후보군은 박찬대, 박주민, 한병도 의원 정도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박찬대 의원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차원에서 굳이 투표가 아닌 추대 내지는 뭐 단독 입후보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림이 깔끔할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 부분 안에서 뭐 강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민석 그 후보가 사실상 이제 박찬대에게 밀어준다 그러나 물려준다 그래야 되나? 하는 방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한병도 의원도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군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원내대표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과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뽑았는데 1위가 과반을 못하면 대투표를 결선 투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 당원들의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뽑는 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1차에서 과반 획득을 못하게 되면 2차, 3차를 거쳐갖고 이 과반 득표가 될 때까지 표결을 진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나서갖고 하게 되면 표가 갈려가지고 김민석이든 한병도든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0, 35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0% 그 국회의원들을
지휘해야 되는 원내대표의 특성상 맞지 않다 그래서 과반으로 이거를 다시 재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 내지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 박찬대가 원내대표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추대 형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역시도 우리 쪽에서 투표를 해서 뽑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 당심은 오히려 그 추미애보다는 조정식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입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장 뽑는 그 투표는요. 1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 갖고 받게끔 그렇게 이제 규약이 돼 있었는데 오늘 이걸 당무회의에서 개정합니다. 이 국회의장도 과반수 결선 투표를 하는 쪽으로 오늘 당무회의에서 내규, 그러니까 당 내규를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51% 이상을 얻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걱정했던 정성호나 조정식보다는 추미애 의장이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결선 투표까지는 어찌됐든 갈 테니까 결선 투표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정성호나 추미애가 1대1로 붙는 구도가 결선 투표 구도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당심이라든지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표심을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추미애 그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지고요. 이러한 개정을 급하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당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당대표를 연임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에 저쪽이 그러니까 국짐이 모든 걸 내려놓고 초월적으로 거국 내각부터 시작하고 여당과 뭐 야당의 합치를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걸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 다음 당대표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재명 범죄자랑 만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비서실장으로 세울 정도까지 이 각을 해갖고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진짜 막강한 지도 내지는 당 장악력이 필요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쟤네들이 협치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치면 총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뭐 어떤 그 국가 운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를 다시 해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이재명 대표 당선됐을 때 77%였잖아요. 당원 지지율로 해갖고. 지금 새롭게 해본 여론조사로는 80%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연임에 대한 그 열망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늘 언제나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한다고 약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인 판단의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여건이 80% 이상 이재명 연임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본인이 연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전당대회를 치를 필요 없이 휴대 형태의 당대표 선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이거를 확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투표 이겨놓고
뭐 190석 야권 190석 만들어 놨는데 또 21대까지 되면 어떡하냐 이재명이 끝까지 갈무리하고 마무리해라라는 걱정이 있으신 분 그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프로테지가 50%도 아니고 80%에 이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국민들은 불안한 거야. 윤석열 정부가 살아있고 윤석열이 1% 지지율에 난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저 말이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 할 수 있는 판단력이나 실행력이나 어떤 그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 다 끌고 뭐 탄핵부터 시작해갖고 국회 정상화서부터 그 외에 있는 내각 구성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재명 대표가 하드 캐리해서 끌고 가주길 바란다. 윤석열도 못 믿겠고 아직 민주당 안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대표 후보자들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4개월이 남았어요. 8월 달 돼야 이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22대 국회 개원하고 국회의장 뽑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연임이 된다고 하면 뭐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는 진짜 고난하고 힘든 거겠죠. 당 대표와 함께 대선 후보로서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지 저쪽의 견제도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락하고 당대표까지 하게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박찬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국회의장 그리고 당대표 연임까지도 순차적으로 당사역 전체가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중간 예상을 여러분한테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막상 투표를 했는데 저는 뭐 박주민 의원이 그 표를 얻어갖고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박주민, 한병도가 힘을 합쳐서 박찬대하고 경쟁을 했고 나중에 이겨서 원내대표가 된다.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내대표,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이 어떤 그 열망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직 잘 몰라요. 국회의장도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바꿨다니까 오늘. 근데 그거 봐도 추미애 그 의원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개파가 막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좀뭐 조정식 의원한테 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면 지죠. 근데 가반수를 뽑자라고 하면 가반수 원내대표가 뽑혀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 박찬대의 역할이 커질 거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그 국회의장을 비토하지 않는 이상 박찬대가 된다고 치면 이재명의 뜻이 똑같이 국회의장 선거, 이건 외부가 아니잖아. 우리 식구들 못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어떤 조직력과 장악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이 해결되고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되면 투대 형식으로 육선이 가셔야지 하고 잔가리 털고 투대 형식으로 추미애가 단독 입후보 한 상태에서 선출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송자가 혼자서 내 피셜 돌리지 마!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언제는 내 피셜 아니에요. 아닌 적은 없으니까요. 저희 사실 다 내 피셜이잖아요. 지금에 있는 이 흐름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